예, 이 길을 물어보니까요, 친절하게도 이 이모차 끄신 아주머니께서요, 이 끝까지 성당 끝까지 알려주시네요. 오케이, 메스보크. 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, 오랜만에 이 프랑스 날씨가 괜찮은데요. 예, 오늘은요, 제가 온 곳은 이 생드니, 성당이랍니다. 이곳은요, 이 위치가 이 파리 중심가에서요, 약 한 7, 8km 북쪽으로 오면 있는 성당이거든요. 근데 이곳 성당이요, 이 파리 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당입니다. 이 성당이 중요한 거는요,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이 성당이 이곳에 성당이 세워지게 된 전설이라고 할까요?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? 이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 몽마르트 언덕이 예전에 그곳에 이 생드니, 이 파리의 최초의 주교님이 이 순교하신 곳이라고 했죠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참수당에서 순교하신 생드니 이 주교님이요, 이 떨어진 자기 목을 들고서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우물에서 한번 싹 씻은 다음에요, 그 목을 갖다가 자기 팔로 들은 다음에 한 걸음 걸어서 북쪽으로 한 8km 오셔가지고요, 이곳에서 이곳이 내가 편히 쉴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곳에서 돌아가셔서 이곳에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중요한 거는요, 이곳이 이 성당 이 건물이 이 최초의 고딕식 건축물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, 이 프랑스 역대 이 왕과 왕비들, 또한 이 왕자와 공주들의 무덤이 바로 이곳에 다 모여 있답니다. 정말 중요한 성당이죠. 여러분이요, 이곳 생드니 성당에 오시면은요, 이 단순히 이 성당 내부만 보시거나 아니면 무덤만 보고 가시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. 이곳에 오시면은요, 이 최소한 이 프랑스 여러 군데를 돌아낼 때마다 이해할 수 있는 이 프랑스 왕조 순서 정도는 이 아시고 갈면은 정말 도움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왔는데요, 이 조선의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까지는 외우지 못해도 이 세종대왕이 먼저인지 아니면 고종황제가 먼저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, 이 프랑스 역대 이 왕조는요, 이 5개 이 왕조로 이루어졌답니다. 이 메로빙거 왕조, 카롤링 왕조, 그 다음에 카페 왕조, 그 다음에 발로아 왕조, 그 다음에 이 부르봉 왕조 있거든요. 자, 한번 외워볼까요? 이 카페에 이 유모차를 끌고 간 엄마하고 아기를 먼저 상상해 주시고요. 이 첫 번째, 이 엄마가 메롱 아기한테 했습니다. 메로빙거 왕조. 자, 두 번째, 아기가 그걸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. 까를링 왕조. 그 장소가 바로 이 카페입니다. 카페 왕조.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요, 무식하게 이 신발을 벗었습니다. 이 양발에서 냄새가 나거든요. 이 발냄새, 발로아 왕조. 그러자 이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? 화가 나서 부르르 떨었겠죠? 부르봉 왕조. 자, 5개 왕조 이제 순서대로 아시겠죠? 들어가자. 여러분, 여러분께 처음 이 성당 소개시켜 드릴 때요, 이 세계 최초의 이 고딕 양식이라고 했죠. 이 여러분, 이 프랑스 성당에 오면은요, 이 다른 나라 성당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뭐죠? 상당히
높고 높고, 그다음 이 스타인 글라스가 넓은 창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죠. 예, 이 고딕 양식이 바로 전해가 이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. 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이 고딕 양식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이 유럽에서 이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받아들인 이후인데요. 이 이후부터는 이 정신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게 무슨 뜻이죠? 성당을 더 높게 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됐죠. 그런데 이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있죠. 이 기존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요, 이 벽에 힘을 받는 우리 아파트의 내력벽 같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, 이 벽을 얇게를 못합니다. 두껍게 해야 되고, 또한 창문을 넓게를 못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이 고딕 양식에 와서는요, 이 벽 밖에다가 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해갖고요, 우리 넘어가는 이 벽을 갖다가 이 받침대로 받쳐두시 이 밖에서 받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벽에는 이 하중이 훨씬 더 적게 해도 되니까요, 이 벽을 높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창문도 아주 크게 팔 수가 있는 거죠. 이 또한 이 성당 안에 와서는요, 이 천장을 높게 만든다는 건 또 문제가 생기죠. 이 하중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너무 높아지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이 개발한 것이요, 이 바로 리브 이 볼트라는 겁니다.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그 우산에 우산 살 같은 것이 이렇게 뻗어 있죠. 맞습니다. 이곳에 힘을 받게 하고요, 이 천장 자체에는요, 얇은 석재로만 이 덮어두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설계를 해서 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만드는 고딕 양식을 드디어 개발해 냈다는 것입니다. 자, 프랑스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왕조가 메로빙거 왕조죠. 이 메로빙거 왕조는요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 이 북쪽에 있던 여러 게르만족의 일파 중에 한 일파인 이 프랑크족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프랑크족의 이 클로비스 1세가요, 이 프랑스 땅을 갖다가 통일하면서 또한 중요한 거는요, 이 게르만족으로서는 특이하게 이 카톨릭으로 일찍 개종을 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지금의 프랑스의 원조가 되는 이 메로빙거 왕조가 이 세워지게 된 기원이거든요. 지금 이 앞에 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초대 왕인 이 클로비스 1세랍니다. 이 두 번째는 이 카롤링 왕조거든요. 이 첫 번째인 왕조인 메로빙 왕조가 내려갈수록 왕의 힘이 약하고, 도리어 이 궁에서요, 궁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궁제가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. 그러다가 마침내 이 피핀이라는 궁제가요, 이 스스로 왕이 되면서 이 카롤링고 왕조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카롤링고 왕조 하면은요,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샤를마뉴 대제입니다. 이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이 황제였죠. 이 또한 이 샤를마뉴 대제가 돌아가신 이후에는요, 이 자기 아들들에게, 세 아들들에게 땅을 분할해 주는 건데, 그것이 바로 유럽사에서요, 그 독일, 그 다음에 이탈리아, 이 프랑스가 이 갈려 나가는 그 원인이 되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도 유명하죠. 이 세 번째 왕조가 이 카페 왕조죠. 이 카페 왕조는 약 970년경에 시작됐는데요. 이때만 해도 이 프랑스의 왕의 힘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. 심지어는요, 이 넓은 프랑스 땅을 서로 갈라서 이 차지하고 있는 영주들이 이 돌아가면서 서로 선출직으로 이 왕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일드 프랑스의 이 파리 중심에 있던 그 대영주 프랑스 백작이 이 왕으로 선출되는데, 이것이 이 카페 왕조의 시작이랍니다.
근데 이 카페 왕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왕이 하나 있는데요. 예, 그분이 이 카페 왕조의 가장 이 마지막 왕인 이 프랑스와 1세입니다. 이때만 해도요, 이 다행인지 예, 상당히 이 힘이 세져 가지고요. 이 영토 확장에도 힘을 쓰고요. 이분은 또한 이 문화를 상당히 사랑해서요. 문해 부흥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예, 이탈리아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 베를린을 초청해서 이 여기에서 그 예술을 갖다가 이 하게 만든 것이 또한 이 왕이면서요. 또한 그 유명한 이 퐁텐부르크 예, 궁전을 갖다가 건설한 것이 이 바로 예, 지금 앞에 누워 계신 이 프랑스와 1세랍니다. 예, 이 네 번째는 이 네 번째는 이 발로아 왕조죠. 이 발로아 왕조는요, 이 카페 왕조의 마지막인 이 프랑스와 1세가 이 후사가 없자요, 앙리 2세라는 분이 왕위에 올립니다. 그러면서 이 발로아 왕조가 시작되는데, 이 앙리 2세는 유명한 게 이 그 당시에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략적으로 이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이 까트리느 드 메디치와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예,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앙리 2세와 까트리느 드 메디치거든요. 이 까트리느 드 메디치는 이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예, 유명하듯이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주 끔찍해 갖고요. 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은 후에 아들들을 차례로 이 왕으로 예, 만듭니다. 프랑스와 2세, 샤를 9세, 앙리 3세. 예, 그러면서 이 아쉬웠던 거는요, 이 그 당시에는 프랑스 역사상 이 개신교와 이 카톨릭, 그 당시 개신교를 갖다가 위그노라고 했거든요. 이 위그노와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오면서 많은 이 프랑스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거든요. 예, 그런 왕조가 바로 발로아 왕조랍니다. 예, 이 다섯 번째는 부르봉 왕조입니다. 이 부르봉 왕조 직전이 발로아 왕조 아닙니까? 이 발로아 왕조라는 건요, 앙리 2세가 이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카트리네 드 메디치와 결혼하면서요, 이 어머니가 된 이 카트리네 메디치가 자기의 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예, 만들면서요, 이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이 개신교와 카톨릭교 간에 너무나도 많은 예, 혼란과 희생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마지막쯤에 와가지고요, 이 앙리 4세라는 분이 예, 이분이 낭트 칙령을 예, 발휘하면서요, 이 겨우 예, 이 혼란이 멈췄답니다. 그러면서 이 부르봉 왕조가 시작된 거죠. 여러분이 부르봉 왕조를 기억할 때 가장 기억 남을 만한 사람은 예, 꼽는다면은 이 바로 이 앞에 계신 이 루이 16세,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겠죠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요, 예, 정말로 이 참수형의 이 국민들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이 정말로 이 비운의 왕과 왕비 아닙니까? 여기 예, 여러분, 이 오늘은요, 예, 프랑스 이 북쪽에 있는 이 생드니 이 성당에 와가지고요, 예, 이 성당의 내력과 함께 이 중요한 예, 프랑스 왕족의 계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셨죠? 자, 여러분, 그러면은 저는 이 프랑스의 더 재밌는 예, 이야기거리 가지고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